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 투자 전략과 함께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구 투자 파트너, 바로 이 급등주 발굴 기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투자 전략, 또 투자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섣부른 시장 예측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장보다는 이 종목 그 자체 내재 가치에 초점을 두고 맞추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대가들은 시장 예측보다는 종목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와 같은 이런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 종목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은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가서 미리 매집해서 들어간다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섣부른 시장 예측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장 예측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유명한 주식하는 사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뭐 미국 사람인데 엘라인 기자 랠리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87년 10월 12일 이 주식시장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예견을 했어요. 자, 예견할 당시 이 사람은 무명의 회계사였는데요. 그날은 10월에 이 검은 월요일에서 꼭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 순식간에 그녀는 미디어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가 유명세를 치르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녀가 자신의 투자 조언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7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그녀의 뮤추얼 펀드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 수수료를 1%로만 계산해도 이것이 1년에 700만 달러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자금인데 괜찮은 장사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투자 관련 뉴스레터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금세 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투자에 관련된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한 번을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1987년에 폭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맞추고 나서 인기가 솟아올랐고, 그리고 엄청난 뮤추얼펀드에 돈이 들어왔고, 또 구독자도 엄청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근데 엘라인의 이분의 주식 투자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주식 투자의 대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그녀의 투자 기법을 따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1994년 엘라인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뮤추얼 펀드를 폐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자산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엘라인 기자 랠리는 여전히 미디어의 저명 인사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펀드는 뭐 시원치 않았어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뉴스레터는 망했으며 시장 예측 성공률도 형편없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987년에 미국 시장의 대폭락을 맞췄기 때문에 유명해져서 귀로 몇 번을 시장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1996년까지 그녀가 공개적으로 시장을 예측한 것은 모두 14차례였어요. 14차례였는데, 주요 경제 잡지에 그녀의 예언이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를 잘 맞추는 그녀였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높죠. 기대 심리가 높은데, 그 중에 그녀의 예상이 적중했던 것은 14번 중에서 5차례 뿐이었어요. 5번. 9번은 실패했습니다. 9번은 틀렸고 5번만 맞췄어요. 자, 그래서 그녀의 예상이 적중했던 것이 36%의 성공률입니다. 36%.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공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시장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확률이 50%죠.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것은
50%인데 이 사람의 이 예측 성공률이 36%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주식 예측을 사람들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정도라면은 뭐 여러분도 어느 정도 다 예측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엘라인 기자렐리는 떴다가 사라지는 무수히 많은 이 시장 예측가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바로 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실질적으로 큰 돈을 버는 이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그리고 다른 투자의 대가들이 이제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처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이제 현재 그들의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처럼 말해주지 않는데요. 기다리다 보면은 이 투자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자신의 투자 금액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버핏과 소로스는 이제 유명해져서 사실상 고위직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부의 비밀 정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럴 수 있지만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유명해졌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을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자신의 회사의 이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돕는 무수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워렌 버핏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혼자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 뭐 시장 예측을 도와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데 투자 수익률을 보려면은 버핏과 소로스가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젊은 시절의 버핏과 소로스의 투자 수익률이 오늘날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뭐 회사도 아니고 이제 뭐 처음에 합자회사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집에서 뮤추얼 펀드 이렇게 해서 합자회사 해서 차렸는데 투자 조합 이런 식으로 차렸는데 혼자서 진행했던 그 직원도 한 명도 없던 시절에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내부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많은 외부의 다양한 고급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 본다 하더라도 그다지 도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버핏이 말하기를 이제 충분한 내부 정보, 또 고급 정보들 있죠. 뭐 시장의 예측 정보라든지 기업의 내부 정보 이런 것들과 100만 달러의 돈이 있어도 당신은 1년 안에 파산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내부 정보, 고급 정보가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데 유용하지가 않다. 또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정보들이 유용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바로 자기 자신이 사고자 하는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다각도로 스스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서핑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대가들은 자신이 파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파도를 타는 경험을 많이 쌓고 자신의 동작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은 투자의 대가들은 언제 파도를 타야 되고 또 언제 파도를 피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드에서 떨어지는 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통제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가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시장을 주도해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투자 시장의 예측보다는 오직 한 가지 종목의 옳고 그름 또 올라갈 가능성 높은 종목을 찾는 데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대가들은 이것 외에는 어디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하면은 누구나 거의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을 확률은 아주 적고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시스템에 도입된다면은 오직 이 가능성 높은 사건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투자 대가들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 자기 자신만의 이 스킬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파도를 통제하지 말고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을 하자라는 것들. 이래야지 투자의 대가들이 돈을 번 것처럼 나도 큰 돈을 벌어들일 수